박근혜로부터 가깝고 멀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보면은 정치적으로 처음 출마를 한 거는 보니까 2016년 20대 총선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 노원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그때 안철수 당시에 이제 제3지대 유력 주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안철수하고 붙었을 때만 해도 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사실상 좀 뭐 작고 그런 정치인이었는데 어쨌든 이때는 좀 크게 졌어요. 졌긴 졌는데 뭐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이제 정치적 체급을 키웠죠. 그래서 뭐 그때만 해도 좀 그 이준석과 안철수의 관계가 이제 막 시작이었는데 맞아요, 사실은 네. 이제 두 사람 간의 악연이 이제 그때 시작이 됐죠. 그래서 나중에 그 2018년인가 그때 이제 둘이 바른미래당에서 만나는데 안철수 의원은 그때 이미 저기 이 노원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재보궐이 열렸을 때 이준석은 당연히 자기 지역구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 의원은 이제 다른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해서 둘이 굉장히 세게 부딪혔습니다. 결국 그러니까요, 이준석 네. 의원이 나오긴 했는데 그때 이제 아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었죠. 아니 예. 그 한 명은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고 한 명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는데 어떻게 보면 캐릭터적으로 둘이 겹치는 면모도 없지 않아 보이는데 그렇게 앙숙입니다. 그거는 제가 이거는 지금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기 좀 즉흥적인 생각인데 일단 안철수 의원을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부장 시절에 저 처음 봤어요. 근데 정치 행보를 보면은 되게 좀 뭐랄까 왜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지 않은데 이게 이제 개인 감성, 개인 소감입니다. 근데 눈이 굉장히 맑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에 대한 조회도 상당히 깊고 그래서 근데 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주변에 물어보니 이 양반이 좀 너드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주변하고 잘 못 어울리고 약간 네. 좀 그런 사람이고 반면에 이제 이준석 의원은 대단히 좀 이과 뭐 컴퓨터를 전공했다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대단히 문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학창 시절에 이제 학생회가 굉장히 했던 시절인데 그때 만약에 대학 시절을 보냈으면 학생회에서 뭐 화염병이라도 던졌을 것 같은 앞장서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굉장히 비정치적이고 뭔가 좀 사람하고 관계가 어렵고 한쪽은 좀 대단히 좀 능수능란하다. 근데 과연 저게 진심이 보이는가는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두 사람은 되게 다른 캐릭터입니다. 그 김진우 선배도 비슷하게 평가를 하고 계신 겁니까? 아, 예, 그렇죠. 뭐 이렇게 뭐 공대 출신으로 묻기에는 아마 이준석 의원을 공대 출신으로 생각하는 사람 지금 없지 않을까요? 그 하는 행동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디 네. 정치학과 출신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능수능란하고 네. 그리고 미디어 정치를 잘 활용하고 있으니까요. 명태균과 이준석 둘 사이에 존재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이 스승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친밀도를 많이 표현해 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 실제로 이제 2011년 박근혜 비대위 때 이제 외부 비대위원으로 이제 영입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이준석 의원이 당시 이제 뭐 김종인 의원을 뭐 정치 기술은 김종인한테 배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고 당시 뭐 기자들 인내서도 할배할배라고 따라다니고 뭐 되게 친근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김종인 의원이 그러니까 위원장이 그거를 뭐 조금 이제 뭐 이준석한테 연락도 안 받는다는 식으로 조금 냉랭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있죠.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이제 김종인 의원이 최근에 하는 이제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발언을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뭐 보수 세대 교체 이야기를 하면서 이준석 의원 이야기도 하지만 이제 한동훈 의원 이야기가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정치권에서 떠도는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김종인 의원이 이 세대 교체 주자로 한동훈을 찍었다. 그래가지고 이준석 의원은 이제 밖에 있으면서 한동훈과 단일화하고 이제 약간 한동훈을 띄워주기 위한 그런 니는 다음에 해라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그 소식을 듣고 약간 좀 기분이 상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보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당을 함께했던 사람들하고 헤어지는 과정들을 설명을 했는데 이준석이 최근에 스승이라고 불렀던 김종인 위원장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소원해졌다는 건데 앞에 유승민 의원실 인턴을 했다 그랬는데 한동안은 유승민 의원에 대한 숭상도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유승민 의원하고도 요즘 보면 약간 이격이 있어 보여요. 그 디테일은 제가 모르겠는데 이제 유승민 의원은 제가 그 가깝진 않아도 오래전부터 봐서 그냥 스타일은 좀 알 것도 같아요. 어렴풋이. 근데 둘이 사실상 이제 보수 개혁 중도 보수 이런 거로 좀 세팅이 돼 있죠. 이미지가. 근데 사실 유승민 의원은 옛날에 굉장히 보수 꼴통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자기가 경제는 이제 진보로 간다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중도 개혁으로 나왔고 이 사람은 말을 하는 거 보면 마음에 없는 얘기는 안 하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둘이 어떻게 멀어졌는지 뭐 서로 당을 멀리하고 여기는 당을 지키고 있으니까 뭐 그래서 멀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준석도 나도 이만큼 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다만 이제 둘의 스타일 차이를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준석 의원하고 유승민 의원하고 비슷하면서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는 정치 기술에 굉장히 능하잖아요. 근데 유승민 의원은 정치 기술을 많이 안 부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걸 하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준석 의원처럼 뭐 치고 빠진다든가 이런 거 하면은 이게 제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본인은 아마 가오 빠진다. 난 이런 거 안 해. 이럴 것 같아요. 유승민 의원은. 그래서 되게 좀 덜 친화적이잖아요. 그래서 언론하고도 보면 친한 듯 안 친한 듯 그래요. 물론 친한 기자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준석 의원하고는 굉장히 스타일이 달라요. 둘이 일단. 둘이 말하는 지향점은 같을지 몰라도 이준석 의원이 하는 저런 정치적 어떤 기술을 네. 유승민 의원이 흔쾌히 좋아할지는 이건 제 개인적 그냥 관측입니다. 그렇고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 보면 유승민을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할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던 문제입니다. 근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준석과 유승민의 관계에 대한 관측을 해주신 거고 네. 그러면 이준석은 예를 들면은 김종인 위원장의 바람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한동훈과 보조를 맞춰서 대선을 같이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뭐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묶을 수 있는 고리는 있죠. 이제 뭐 이른바 탄핵에 찬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나오면서 워딩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재명 까기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반 이재명 해서 보수 연대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거는 뭐 후배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최근에 이 두 사람을 이제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두 사람 되게 닮았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스킨십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스킨십이라는 게 이제 일반인뿐만 아니라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네. 스킨십 이런 게 별로 없고, 그건 뭐냐면 자기가 제일 잘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가 제일 잘났는데 굳이 이 사람하고 뭐 네. 내가 왜 이 밑에서 내가 무슨 불쏘시개 해줘? 왜냐면 이게 두 사람이 무슨 공동 정권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한 명이 아웃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이제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든지 이 대선판이 벌어져서 자기 몸값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면 최대한 이제 그 보수 대연합 뭐 내지는 이제 단일화 이런 쪽에다가 자꾸 발을 담그려고 하겠죠.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뭐 실질적인 뭐 이야기이긴 한데 이 대통령 선거를 만약 지금 이준석 의원이 자기는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데 끝까지 갔을 경우에 만약에 득표율이 15%가 안 되면 선거 네. 보전을 못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개혁신당 저 분란이 난 당이 그 선거 재정적으로 그게 네.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 거꾸로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하면 이준석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센 척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나 세다. 그러니까 빨리 이거 내 몸값 빨리 좀 쳐줘라고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그걸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간 보니까 그 다큐멘터리 영화 본인이 국민의힘 탈당을 하고 개혁신당 의원으로 동탄에서 당선되기까지를 담은 뭐 자전적인 다큐멘터리 영화겠죠. 준수톤 이어원이라는 거 개봉한 거 보니까 분명하게 대선은 나가겠다는 뜻은 명백한 것 같아요. 모아야 되니까 이게 모금 합법적인 모금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여요. 다만 이제 아까 연대를 이야기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지난 시간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홍준표는 이준석이랑 뭐 결합을 할까 그랬는데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는 둘이 약간 좀 이어지는 듯한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오세훈 시장하고 오히려 연관성이 있다. 제가 느끼기에 그런데 실제로 좀 이제 알아보니 오세훈 시장 쪽에서 나온 얘기인지 이준석 의원 쪽에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이제 둘이 단일화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단일화를 하고 그럼 아마 오세훈이 되겠죠. 오세훈 네. 시장이 아무래도 덩치가 크니까 그러면 오세훈 시장도 일단 이준석이 필요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국민 계몽당 오세훈 대선을 벗어야 되니까. 벗어야 네.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둘이 이제 단일화 과정을 해. 근데 아마 오세훈 시장이 이기겠죠. 네. 이기면 오세훈은 서울시장 대통령 나가고 이준석은 그 오세훈 나간 뒤에 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게 주로 오세훈 쪽에서 하는 얘기라고 해요. 근데 이준석 의원이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죠. 근데 서로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막 계속 소문을 역선전을 퍼뜨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뭐 한동훈 서울시장 나간다. 오세훈 쪽에서 나왔다고. 이제 비슷한 소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정치적 필요를 보고 그림을 그려보면 이것도 상당히 근데 정치에는 항상 100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요. 뭐 그중에 하나도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난 선거 자체는 이준석이 2030 세대의 표를 득표 전략으로서 유효하게 기능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과연 지금 달라진 지층 위에서 이준석이 이번 대선 때도 오세훈을 만약에 단일화로 돕는다고 한다면은 그런 2030 세대의 표심을 끌어올 수 있을 만한 그때만큼의 유효한 득표력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정도는 아니겠죠. 분명한 거는 그 과정에서 이준석 의원이 보여줬던 모습들이 플러스 하다못해 그 지지층들에게 뭔가 이렇게 효능감을 줬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물론 이제 지금 이준석 의원이 지금 계속 뭐 자기 이제 SNS나 이런 걸 올린 걸 보면 그 지난번 뭐 동덕여대 사태 이런 걸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가 노리고 있는 게 2030 남성을 노리고 있는 건 분명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번 대선이라는 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이 세대별 그 성별 구분 지어져서 치러지는 대선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제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러지는 건데 이 탄핵 구도 윤석열 이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또다시 그런 식의 이슈만 가지고 하게 되면 그 정도 나올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아니,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공학적으로 분석은 안 되지만 여하간 보면은 극우라고 불리는 집단 속에서 2030으로 대표된 일부 남성 그 표들이 이제 뭔가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보면 그 여의도 광장에 나왔던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묶음 속에는 2030 여성들의 모습이 더 두드러지게 보였는데 그 구도 자체가 지난 대선과 많이 달라 보여서 이준석의 공간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이 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네. 공간이라고 하면 일단 아주 큰 틀에서는 저는 좀 비슷하다 보는데 일단 지난 대선에서 2030 여성들은 이준석을 싫어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감도와 별개로 굉장히 투표하러 많이들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남성들은 이제 무조건 그 어떤 이대남들 어떤 박탈감 뭐 이런 거 이제 갈라치기에 이제 호응을 하면서 했잖아요. 근데 지금 또 이번에 탄핵 그 찬반 집회에서 보면 의외로 2030 남성들이 많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준석에 대한 효능감은 줄고 하는데 그 표들이 그럼 어디로 가겠는가 하면은 꼭 이준석이 좋아서가 아니더라도 이준석이 붙은 누군가 하면은 이준석이 또 그때 가서 이제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해주거나 하면 지난번만큼은 안 해도 약간의 효능감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준석 의원의 민낯이 궁금한 우리 시청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정치부 현장에서 뛰는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혹시 이준석 의원과 관련된 에피소드 이런 게 좀 있습니까? 뭐 이준석 싸가지로는 유명하죠. 그래서 뭐 기자들 만나서도 의자에 거의 뭐 눕다시피 해서 이렇게 하고 반말도 자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이준석 의원이 보이는 모습보다도 더 이제 꼰대적 인식을 보여주는 말들도 들었다라는 기자들의 전언들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른바 그 관종이기도 하니까 핸드폰 중독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도 뭐 계속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SNS 이것저것 알아보고, 네. 알아보고 심지어 그 자리에서 SNS 글을 올려가지고 바로 띄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예전에 무슨 모 언론사 사장하고 뭐 기자들하고 이렇게 이준석 의원하고 만난 자리가 있었는데 계속 그 앞에서 SNS 보고 심지어 코도 파고 해가지고 그 언론 사장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자리 맞는 기자를 따로 불러가지고 엄청 화를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방송에 나온 다음에 제가 이러저러해서 감사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는데 일이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연락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네. 본 거 아닐까요? 뜬 거는. 근데 안 본 척하려고 일부러 우리 네. 그거 있잖아. 이 연락 괜히 한번 다시 또 해야 할 것 같고. 뭐 지금은 맞는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방을 나갔으니까요. 아니, 두 말씀 듣다 보니까 예. 우리 이준석 의원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궁금한데 솔직히 0에서 100까지 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런 자리에서 0이라고 하면 사실 좀 말이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한 퍼센테이지로 한 5% 해줘야지. 5% 정도 그래야지 된다? 나중에 뭐 이준석 네. 의원이 움직일 공간이라도 생기고 자기가 이제 뭐 그리고 이제 0이라고 하면 당장에 뭐 이거 방송 나오고 나면 바로 SNS에도 올릴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뭐 일개 기자가 뭐 했었다고. 아, 우리 이용 선배는 어떻습니까? 0에서 100까지. 뭐 이번에는 사실 거의 희망이 없고 그 정치라는 건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저 사람 그 국민의힘도 이제 그걸 기대하고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상품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 가능성이 저도 거의 뭐 김준우 기자보다 낮게 봐요. 그런데 요 다음에는 뭐 좀 만약에 보수의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없어요. 키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세우긴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의원을 세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때 만약에 그 후보로 나간다면 될 확률보다는 표는 좀 더 얻지 않을까. 근데 저렇게 좀 자기 거를 보다는 좀 이렇게 약간 갈라치고 아니면 빠져나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치 지도자로서 어떤 철학으로서는 철학이 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저는 사실
처음에는 되게 좀 괜찮게 봤었는데 갈수록 좀 부정적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면 아무래도 확률은 좀 낮겠죠. 근데 네. 이번 대선은 저는 김준호 기자보다 낮게 봐요. 이번 대선에 한해서. 근데 요 다음에는 뭐 모르겠어요. 그때는 또 가봐야 알겠죠. 두 분께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인데 음. 이준석 의원을 한마디로 정의해야 한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뭐 준비했던 게 한 게 정치 사냥꾼이다. 뭐 꾼이라고 붙은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꾼이라고 붙이고 네. 뭐 더 심한 말을 쓸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게 이슈가 되는지 잘 물고 그리고 이제 뭐 사람도 마찬가지죠. 적이라고 생각되면 꽉 물고 뜯고 해체해버리고 어떻게 보면 기술자죠. 정치 기술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준석에 동의하든 안 하든 피곤해지니까 다들 피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아까 뭐 비호감도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용 선배도 한마디로 정의를 좀 네, 부탁드립니다. 뭐 두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누구보다 젊은데 누구보다 노회한 정치 기술자. 또 이제 남 때릴 때는 인파이터인데 자기 얘기할 때는 아웃복싱을 한다. 네. 아웃복싱을 한다. 그리고 미끌거린다. 상당히 미끌거린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의 본격 정치인 사담의 인물 비상구는 매주 일요일 여러분과 만나뵙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경향TV 커뮤니티 게시판에 혹시 듣고 싶은 그리고 이야기하고 싶은 정치인이 있으면 올려주신다면 저희가 방송을 하는데 적극 참고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용욱 기자, 김준호 기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물 비상구 2회 순서 이것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